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화학원 찍는 법과 실수 줄이는 법 말씀드리려고 영상 켜게 됐습니다. 자, 목표는 출제자가 모의고사를 만드는 심리를 역이용해서 정답 확률을 높이자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수능날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첫 번째 원리를 말씀드리면, 우선 출제자들은 디귿 선지까지 반드시 보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 메인 테마 문항들을 기준으로 하면 메이저 선지들은 정답을 135번으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뜻이냐면 해당 부분이 메이저 선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시는 부분이 마이너한 선지입니다. 그리고 잠깐 분류를 하자면, 여기 마이너에서 첫 번째는 준 메이저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메이저 선지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준 메이저 선지까지 분석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메이저 선지에서는 말씀드린 논리에 의해서 기억을 틀리게 하면 디귿이 바로 정답이 돼버려서 가급적 출제를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일반적으로 맞게 합니다. 기억이 맞고 만약에 니은이 틀리다면 정답이 바로 1번이 돼서 디귿을 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선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맞고 일반적으로 니은이 맞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디귿의 참고짓을 판별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답은 3번 아니면 5번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들은 실제로 많이 보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준이 돼야 되는 게 메인 문항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메인 문항이라는 거는 난이도가 있는 문항이거나 소요되는 시간이 꽤 많은 문항들이 이런 메인 테마 문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번 아니면 5번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하실 수가 있는 게, 왼쪽과 같은 상황이 안 나오나? 왼쪽과 같은 상황들은 쉬운 문제들은 이렇게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디귿은 당연한 소리라는 선지가 출제가 됩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서는 이 4번이 예시가 될 텐데, 4번은 실제로 기억이 틀리고 디귿을 확인을 해본다면 화학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한다는 꽤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감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메이저 선지 첫 번째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만약에 기억이 틀렸다. 그러면 본인이 실수했는지를 한 번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시간이 조금 들더라도 풀이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찍는다면 반드시 3번, 5번에서 찍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실수랑 찍기를 둘 다 가져가셔서 좀 정답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 논리로 두 번째 메이저 선지를 분석을 해볼 텐데, 두 번째 메이저 선지는 첫 번째와 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기준을 나눠본다면 기억을 틀리게 하거나 기억을 맞게 할 수 있는데, 위의 문항보다는 아래 문항이 기억을 틀리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선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억이 틀리면 니은이 맞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번, 4번 중에서 디귿을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문항들은 대개 기억과 니은이 거의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과 니은이 동시에 나오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2단원 문제들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4번이 그에 대한 예시인데, 14번은 실제로 기억이 틀리고 2번, 4번 중에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이 문항의 특징이 뭐냐면 기억을 틀리게 하자 니은이 맞게 된다는 것인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이 문제는 W부터 Z까지 어떤 원소인지만 딱 매칭을 시키면 거의 바로 정답이 나와가지고 기억을 맞게 해야만 의미가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과 같은 2단원 문제에 대해서는 기억을 틀리게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후자에서 정답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후자에서는 기억을 맞게 하고 그 다음에 니은을 맞게 한다면 디귿을 안 보고 바로 정답이 5번이 되기 때문에 니은을 틀리게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디귿의 참거짓 유무를 판단하게 해서 정답이 일반적으로 1번 아니면 3번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번 아니면 3번이 정말 많이 나올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계산형 문항들은 일반적으로 기억을 맞게 하고 니은을 틀리게 합니다.
자, 계산형 문항들은 논리적으로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린 흐름대로 디귿까지 보려고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이저 선지에서 두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로 만약에 이 역시도 기억이 틀리게 된다면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계산형 문제일 경우 본인이 실수했을 가능성을 반드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기억이 틀린데 방금처럼 2단원 문항의 경우에는 기억을 틀리게 할 수가 있다, 그럴 수 있다,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만약에 찍는다면 반드시 1번 아니면 3번에서 찍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서는 다음에 작년 수능 19번 같은 문항이 예시로 들릴 수 있을 텐데, 찍는다면 반드시 1번 아니면 3번에서 찍어 줘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억을 틀리게 했다면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실수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당 문항에 대한 답은 3번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너 선지 중에 그나마 준메이저인 해당 선지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선지까지 분석을 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선지는 만약에 메인 문항이라면 정답을 2번 아니면 5번으로 고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맞게 하면 디귿을 아예 안 봐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인데, 포인트가 뭐냐면 첫 번째로 기억이 맞았다고 생각이 되면 실수를 의심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찍는다면 이때도 2번 아님 5번으로 찍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는다면 해당 선지에서는 2번 아님 5번이 나올 텐데, 자, 종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일반적으로 정말 많이 1번과 3번과 5번에서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항을 출제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3번, 5번으로 정답을 내는 게 좀 쉽고,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2번, 4번 순으로 좀 돌아가게 됩니다. 출제자 입장에서는 정답 개수가 3번, 5번에 비해서 1, 2, 4번이 상대적으로 좀 빌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빈 1, 2, 4번을 어디서 채우느냐, 특히 2, 4번은 어디서 채우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두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단답형 문항들로 1, 2, 4번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한번 쭉 이수능인데 한번 쭉 보시면 메이저 선지, 메이저 선지, 메이저 선지, 메이저 선지 위주로 나왔고, 그러면 1번, 3번은 단답형 문제에 속하게 됩니다. 이런 거는 1, 2, 4번 중에 하나로 답 나오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 문항들에 대한 정답은 2번이랑 2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페이지에서도 당장 메이저 선지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 7번도 1, 2, 4번 중에 정답을 만들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7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이렇게 쭉쭉 가시다 보면 13번은 2번이 되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15번에 3번처럼. 그렇지만 경향성으로만 봤을 때 1, 2, 4번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19, 20번도 봐보시면 해당 문제들에 대한 답은 4번이랑 2번이 됩니다. 경향성적으로 1, 2, 4번들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좀 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메이저 선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단답형 문항들은 1, 2, 4번으로 구성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2번, 4번으로 답을 만드는 것보다 1번으로 답 만드는 게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2번, 4번들은 상당히 비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킬러 문항들을 찍으실 거라면 2번 아님 4번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다음 원리인 시간이 5분 남았다면 바로 마킹하고 탁개수를 적어 놓는 방식이 필요하다. 여기서 2번, 4번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리고 시간이 만약에 부족했다면 킬러는 닭개수가 부족한 부분으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특정 번호가 6개 이상 남아있으면 본인이 실수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평가원에서는 각 선지의 닭개수가 3개에서 5개 사이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만약에 마킹을 다 했는데 3번이 6개가 나왔다면 3번을 쓴 문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 풀고 시간이 남았다면 점검을 할 때는
첫 번째로 좀 아리송한 문항들 중에 뭐 별표 쳐놓은 게 있다면 그거 먼저 들어가서 풀겠지만, 두 번째로 완벽히 푼 것 같은데도 불안하다면 그때는 답 개수가 5가지 나온 문항들을 점검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수를 잡을 수가 있고, 이렇게 남은 시간이 5 분이라면 답 개수를 적어 놓고 좀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은, 그 시험 감독관님께서 5분 남았다고 딱 얘기해 주셨을 때 풀던 거 다 멈추고 마킹해서 답 개수를 옆에 적어 놓고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이성적으로 좀 판단하면서 가셔야지 좀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마지막 원리인데, 킬러 문항들의 답은 서로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짬뽕을 좀 해야 되는데, 킬러면 가급적이면 1번, 2번, 4번에서, 특히 2번, 4번에서 답을 도출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답들은 서로 답이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4페이지에서 킬러에 대한 선지를 구성할 때 출제자는 킬러 두세 문항은 찍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항을 찍는다라고 했을 때 1, 2, 3, 4, 5번 중에 한쪽 정답으로만 쭉 밀어서 찍게 되면 너무 큰 수혜를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킬러 문항들은 답을 서로 다르게 배치할 것이며 1, 2, 4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수능은 19번에서 4번, 20번에 2번이 나왔고, 여기 2, 3 수능인데 킬러가 18, 19, 20입니다. 1번, 2번, 4번이 나왔고,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 4 수능에 뭐 단답형인 18, 20번에 대해서는 실제 정답이 2번이랑 4번으로 기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역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점수에 대한 기대값을 생각을 했을 때 밀어서 찍는 것보다는 이렇게 1, 2, 4번 중에 정답을 서로 다르게 찍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향이 기대값이 더 높고 확실한 3점을 얻고 싶으시다면 그냥 2번 또는 4번 중에 하나로 쭉 미시는 게 낫겠습니다. 만약에 밀 거면 정답 개수를 다 보고, 만약에 2번이 부족하다 그러면 2번으로 쭉 밀고, 아니야 4번이 부족하다 그러면 4번으로 쭉 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문항만 못 풀었다, 이렇다면 방금 상황에서처럼 예를 들어서 20번을 못 푼 겁니다. 그럼 18번의 답이 2번이 나왔으면 20번의 답은 2번을 찍기보다는 여기 4번을 찍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 확률을 좀 많이 높일 수가 있게 되고,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수능 전날까지 충분히 좀 평가원 보면서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잘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